아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월급쟁이가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요? 저희 아들이 대기업이요? 그게 뭐가 자랑인가요?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는걸요. 성실은 무슨? 내놓을 게 없잖아요. 신혼집은요? 차는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이에요. 아들아, 우리 그만 가자. 안녕하세요. 세상이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춘자입니다. 올해 62이 된 평범한 아들 엄마예요.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부끄럽네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새 옷을 사주지 못하셨죠. 그래서 늘 다짐했어요. 내 자식은 꼭 풍족하게 키우자고. 20살의 상경에서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민수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저도 아이 키우면서 틈틈이 일했죠. 작은 가게도 하고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부터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하루 종일 장사하고 밤에는 막내 동서가 하는 치킨집에서 서빙 일도 도왔어요. 민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죠. 엄마, 제가 커서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민수는 정말 착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도도 참 예쁘게 했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의 고생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좀 복잡해요. 아들이 30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서도 다들 그러더라고요. 춘자야, 너네 아들은 아직도 장가 못 갔어? 요즘 처가들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 얼마든지 좋은 앞길이 있을 텐데. 그러다 한 지인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됐어요. 상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예쁜 아가씨였죠. 처음 사진을 봤을 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 민수도 사진을 보고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마음에 쏙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단정한 모습에 영리해 보이는 눈빛. 간호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니까요. 민수도 처음 만난 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민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더 부지런해지고 옷차림에도 더 신경 쓰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잘랐죠. 퇴근 시간도 전보다 규칙적으로 지켰어요. 약속이 있는 날이면 점심시간에 꽃집을 들러 꽃다발도 예약하고 데이트 코스도 미리미리 알아보았답니다. 엄마, 제가 벌써 3군데나 맛집 예약해뒀어요. 혜진 씨가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들 얼굴에서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모르게 설레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도 정말 제 짝을 만난 걸까 싶어서요. 예비 며느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3달 동안 만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더 깊어졌나 봐요. 어느 날은 민수가 은행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제가 그동안 모아둔 거예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혜진 씨랑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꾸준히 저축해온 통장 잔고를 보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견례의 날짜가 잡혔을 때는 그야말로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는 기분이었죠. 한복집에 가서 한복도 맞추고 손수 약과도 만들었어요. 민수는 상견례 전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연봉 계획이랑 앞으로의 자산관리 계획까지요. 엄마, 저 잘할 수 있겠죠? 불안해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진데. 다 잘 될 거야. 그날 밤 설렘과 긴장감에 잠도 잘 못 이뤘어요. 내일이면 우리 민수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상견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10분이나 늦게 오신 예비 사돈댁인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불만부터 터트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주차장은 왜 이리 좁아요? 우리 벤츠가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이거 원. 원래 강남에서는 이런 데서 상견례 안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코끝을 찡그리시며 레스토랑을 둘러보시더니 마치 시골 구경 온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어머, 여기 조명이 왜 이래요? 우리 혜진이 피부가 진주같이 하얀데 사진 찍으면 다 칙칙하게 나오겠네. 민수가 정성스레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자 손끝으로 슬쩍 받으시더니 의자 옆에 대충 놓으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꽃다발은 잘 안 하는데 우리 혜진이는 평소에 생화 플라워 박스만 받았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백화점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니 은쟁반에 담아 내미셨어요. 자, 이건 프랑스 명품 초콜릿이에요. 파리 출장 갔다가 공항에서 산 건데 한 박스에 50만 원이에요. 가격을 강조하실 때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가 준비한 약과 상자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가방 안에 넣으셨죠. 음식이 나오자 또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한정식이라고 하더니 이런 수준이었나요? 우리 혜진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평소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만 다녔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수준을 강조하시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혜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유치원 피아노 미술 발레 하고 싶은 거 다 시켰어요. 대학 때는 유학도 보냈고 덕분에 지금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까지 다 완벽하게 하죠. 민수의 어깨가 점점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죠. 혜진 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우리 딸이 얼마나 특별한데 그동안 들어온 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의사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는데 다 우리가 까다로워서 거절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눈으로 민수를 쳐다보시며 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아, 저희는 지금 임대 아파트죠? 전세도 아니고 월세라면서요. 우리 혜진이보다 나이도 많으시던데 아직도 부모님과 같이 사신다고요? 마치 범죄자 치조하듯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차는요? 아, 없으시다고 했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예물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결혼식장은 어디로 생각하시나요? 대답할 틈도 없이 예비 사돈의 질문 폭격은 끊임없었죠.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수가 준비해온 자료를 조심스레 꺼내려 했어요. 아,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물론 강남권이죠.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 그게 설마 강남이 아니에요? 그럼 잠실이라도?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요?
예비 사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마치 냉동실 문을 연 것처럼. 차가운 기운이 테이블 전체로 퍼져나갔죠. 어느 동네 전세입니까? 노원구 쪽으로. 노원구요. 지하철 타고 1시간씩 다녀야 하는 그 노원구요. 우리 혜진이 보고 거기서 살라고요. 예비 장모님이 손사래를 치셨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혜진이가 평생 강남에서만 살았는데 지하철은 학교 다닐 때 빼고는 타본 적도 없는 애예요. 어머니,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만류했지만 예비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전세라도 강남은 알아보셨어요? 아직은 자금이. 자금이 안 된다고요? 지금 30 다 되어 가는 분이 혹시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실 생각이세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 다루듯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지셨어요. 아이고 이런 식이면 우리 딸 평생 고생시키겠네. 전세 살다가 월세로 쫓겨나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마트 장보기도 직접 해야 하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면. 열심히요? 우리 혜진이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신혼집 사주셨어요. 그것도 최소 40평대. 방 하나에 드레스룸만 10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세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전세 자금이라도 혹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어려웠거든요. 워낙 좋은 데서 자란 우리 혜진이라 결혼하고 나서 수준이 너무 달라서 고생할 것 같네요. 한 달 생활비가 보통 1,000만 원은 넘게 쓰는 애라. 그 순간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인 것 같았죠.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요? 제가 아직 혜진이 유학 시절 에피소드도 못 들려줬는데. 예비 사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유로운 말투였어요. 민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고개 한번 꾸벅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저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혜진 씨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가득했어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죄송합니다. 혜진 씨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았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봄이라고 했지만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 있었나 봐요. 주차장에서 민수를 발견했을 때 아들은 차 앞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봄날의 맑은 하늘과는 달리 아들의 눈빛은 흐릿했죠. 민수야. 등을 돌리고 있던 아들이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에 글썽이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부족한가 봐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는지, 이 엄마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아들. 안아주려는데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어요. 차에 타세요, 엄마. 이대로 집에 가요.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틀지 않은 차 안에서 민수의 거친 호흡 소리만 들렸죠. 중간에 신호대기로 멈췄을 때 민수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핸들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죠. 민수야, 저녁은?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거실로 나왔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방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 침대에 무겁게 주저앉는 소리, 책상 앞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발자국 소리. 한밤중이 되어서야 민수의 방에서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 씨였나 봐요. 잠시 후 타닥타닥 메시지 치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민수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있던 저를 보고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겠니? 민수가 제 앞에 와서 앉았어요. 양복은 이미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풀려 있었죠. 까칠하게 자란 수염, 흐트러진 머리카락. 몇 시간 전만 해도 반듯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혜진 씨한테 문자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행복했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의 어깨가 움찔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들의 등을 토닥이는데 어깨가 크게 떨리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 엄마가 다 알지. 그래도 부족한가 봐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최고야. 그날 밤 우리 모자는 마치 옛날 민수가 어렸을 때처럼 서로를 꼭 붙잡고 울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 다행이었죠.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 상처도 곧 지나가리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 시간이 더 늦어졌고 주말에도 거의 회사에 나가더라고요. 엄마,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요. 동료들과 회식하는 날이면 전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는 이 엄마의 무능함이 서러워서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퇴근 후에 민수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운동 좀 다녀올게요. 엄마, 영어학원 등록했어요. 엄마, 주식 공부도 시작했어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생기가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잘했네. 아직 멀었죠. 근데 엄마, 사실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부동산 앱을 보여줬어요. 여기 제가 전세 계약금 낼 만한 돈은 모았어요. 이제 제 발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제가 그때는 너무 부족했죠? 아니야. 그때도 지금도. 우리 아들은 최고야. 민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 아직 작은 그늘이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 아들이 그 그늘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새 차를 뽑았다며 저를 태우고 드라이브도 갔어요. 엄마, 이제 제가 운전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구경하세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그날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죠. 지난주에는 새로 계약한 집을 구경시켜 줬어요.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죠. 엄마, 여기 어때요? 제가 이제 30이 되기 전에 제 발로 설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날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걸까?
물론 가끔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현관문 앞에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이 엄마의 마음이 아직도 아려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성장했다는 걸요. 요즘 민수는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엄마,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나 봐요. 이제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된 마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의 행복이 돈이나 조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우리 민수처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